종목 선정할 때 뭐 남들하고 좀 차별이 있다면 를 먼저 봐요. 투자할 때 일단 꼭 봐라. 그다음에 이제 또 보는 게 5가지를 이제 보고 투자를 하는데 대재수 신자 이 5가지를 큰 운이 들어오는 방법이다. 사실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가 가장 크게 종목 선정을 하고 사고 파는 게 중요한 건데 이 3가지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? 네. 네, 첫 번째 종목 선정에 대한 노하우가 좀 궁금합니다. 종목 선정할 때 뭐 여러 가지를 제가 다 보는데 첫 번째로 보는 게 남들하고 좀 차별이 있다면 대주주를 먼저 봐요. 대부분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대주주를 안 보는데 대주주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뭐 실적이나 뭐 이런 건데 대주주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접근해요. 대주주를 보는 이유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평가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주주들의 상속증여법, 상속법 때문에 자기가 기업 가치를 일부러 저평가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. 맞아요. 모 주총장이 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내 회사고 우리 회사 앞으로 잘 될 일 없으니까 팔고 나가.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. 와. 아니 주총장에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. 황당한 거죠. 그럼 상장은 안 시켜야지. 상장은 왜 시키자고. 뭐 그 정도로 자기 맘대로 있는 회사도 있어요. 그런 회사들이 뭐 똑같이 자사주도 많고 뭐 이런 데도 불구하고 자사주는 그냥 자기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만 쓰고 그래서 소각도 안 하고 그런 기업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법안이 개선이 되면 또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. 그렇죠. 그것 때문에 기업을 저평가하고 오히려 이제 주주들 간의 싸움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엄청 많거든요. 지금도 싸우고 있는 특히 뭐 자동 운영사도 있고 뭐 또 뭐 개인 투자가도 있고 이렇게 회사랑 싸우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. 그래서 투자할 때 일단 대주주는 꼭 봐라. 여러분들이 꼭 주총 갈 일 있으면 꼭 가라. 대주주를 꼭 봐라가 첫 번째고. 여기서 또 하나가 더 나와야 되는 거는 이게 또 왜냐면 주총 때 뵈면 우리가 주총 표결하고 싶은데 다 일해야 되고 회사 일 있고 뭐 비즈니스가 있는 뭐 갈 일 가고 싶어도 못 가. 근데 내가 중요한 뭐 표 문제가 있는데 그 위임하면 또 위임 뭐 해가지고 해야 되고 그게 상당히 까다롭던데 이 외에 근데 3월달 되면은 날짜가 한 곳에 몰아가지고 주총을 하죠. 그 슈퍼 주총이라고 들어보셨어요? 슈퍼 주총데이라고 들어보셨어요? 거의 뭐 3월 말이 되면 한 곳에 다 몰려 있어. 거기 다 몰려 있는데 그러면 내가 주총을 내가 회사가 10개 가지고 있어. 그러면 거기 10개가 그게 한 군데 다 몰려 있어. 그러면 갈 수 있어요? 못 가잖아. 그리고 또 지방에 있거나 또 어떤 기업은 내가 본사가 서울에 있는데도 일부러 저 구청구석에 사는 기업도 있어요. 못 오게 만들려고. 악질이다.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이것도 내가 봐서는 투표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고 각 기업들마다 무조건 안 하게끔 의무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거기서 다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. 그냥 바꿔야 될 것 같아요. 바꿔야 된다. 이렇게 저는 이것도 빨리 할수록 좋다. 이것도 이번 뭐 할 때 한번 같이 해봐야 이 생각이 들어요. 그래야 대주주들의 횡포가 막을 수 있고 우리가 진짜 건전한 투자 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그럼 대표님께서 보시는 좋은 대주주는 뭐예요? 일단은 내 회사를 적극적으로 왜냐면 투자를 했잖아. 상장을 했으면 내 회사를 적극적으로 IR을 하고 상장회사라는 거는 내가 돈을 벌었으면 주주들과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. 근데 다 같이 투자를 했는데 배당을 나준다든지 뭐 사사 준다든지 무상증자를 해준다든지 뭐 돈을 벌어서 나눠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. 근데 그걸 잘하는 기업이 잘하는 거죠. 그걸 잘해주고 그다음에 내가 성과가 났든 안 나든 대주주들한테 정말로 이렇게 터놓고 보고해주고 예를 들면 버크셔 해스웨이처럼 진짜 주주총회 때 막 이렇게 칭송하고 이런 자리가 됐으면 부럽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. 근데 우리나라 주총 가면 다 싸우기. 그것도 몇몇 안 오지만은 보통 조그만 회사는 오지도 않아요. 오지도 않는데 진짜로 주식에 관심 있고 진짜 내가 희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몇 명이 와가지고 싸우는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메아리에 불과하지만 왜냐하면 대주주 지분이 많은 기업들은 뭐 해봐야 야 너는 울퍼라 나는 안 받겠다. 이러고 있으니 이게 참 그래서 대주주를 그래서 잘 봐라. 이런 내한테 친화적으로 해주느냐, 배당 정책이 좋으냐, 정말로 이게 IR 정책을 잘하고 있느냐. 그다음에 이제 또 보는 게 저는 이제 5가지를 이제 보고 투자를 하는데 하나는 아까 대주주잖아요. 그다음 재료. 그럼 재료라는 거는 이제 뭐 모멘텀이죠.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뭐 미래 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숫자
숫자라는 거는 이제 실적 뭐 이런 것들은 실적이라든지 뭐 아까 PBR이 높다든지 회사가 뭐 가치가 싸거나 성장성이 있거나 숫자가 계속 증가하는 기업들을 투자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심리인데 이 심리가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사야 될 때 사야 되는데 바로 안 사고 대부분 사람들이 주가 올라가면 참다 저 주식 이제 가네 드디어 가네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. 근데 반대로 해야 되는 거죠. 주식이 극도로 침체에 들어가고 사람들이 막 버리고 막 이렇게 공포가 나오고 이럴 때 사야.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하게 보는 건 차트죠. 차트를 보고 여러 가지 대응을 해서 사는데 그래서 저는 이 5가지를 큰 운이 들어오는 방법이다. 그래서 큰 운이 들어오는 게 심자, 대재수, 심자. 요 5가지를 토대로 저는 투자를 합니다. 예. 주식 투자를 농사로 비유하는 것도 많잖아요. 맞죠. 네, 딱 씨앗을 뿌려서 딱 이제 꽃이 필 때까지 기다리는. 그때까지 잡초도 한 번씩 걸러줘야 되고. 그래서 뭐 제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이렇게 할 때 잡초도 한 번씩 걸러주고 그러면서 물량을 계속 늘려가요. 그냥 주식 가만히 있으면 되지는 않고 뭐 예를 들면 차트라는 대입을 해서 좀 더 올랐을 때는 좀 줄여놨다가 또 차트에 걸리는 자리 있으면 좀 줄였다가 지지라인 오면 또 사고 이러면서 수량을 계속 늘려가는 전략. 마지막으로 이게 저희가 아무리 뭐 이런 기준이 있더라도 결국 나의 멘탈리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. 이거를 실질적으로 진짜 감정이 아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게 제가 보는 모든 슈퍼게이미 분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아닌가 싶은데 대표님만의 그런 좀 심리를 다스리는 노하우 좀 한 가지가 있을까요?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기업의 가치인 것 같아. 가지고 있으면 이거 회사 10배가 나는 주식회사다. 10배가 나는 회사다 이러면 사실 가슴이 막 뛰거든요. 옛날에 뭐 소실적인 연애할 때처럼 이렇게 내가 연애할 때처럼 가슴이 막 뛰는 거죠. 내 평생을 다 바칠게. 그 정도로 가슴이 뛰는데 여러분들 아직 그런 주식을 잘 발굴을 못 하니까 가슴이 뛰는. 내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회사에 이제 새로 인턴으로 들어온 한 사람이 이제 발표를 하게 됐어요. 발표를 하게 됐는데 리포트를 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너 이 종목 선정 기준이 뭐냐? 근데 이 회사를 주식 산다면 저기 가슴이 뛰어?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. 가슴이 뛰어. 안 된다니. 그러면 네가 선정을 잘못한 거야. 너 그럼 연애할 때 너 여자 보면 연애할 때 어떻게 가슴이 뛰는 사람이랑 하고 싶지 않아? 그런 종목을 찾아야지. 그래서 그런 종목을 찾으면 사실 떨어지면 땡큐죠. 대부분 나라는 주식이 떨어지면 불안한 이유가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.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걸 모르니까 그때 대부분 받는 이게 특히 뭐 체계적인 리스크 이렇게 시장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씩 안 좋을 때 있잖아요. 그때 다 또 보면 심리적으로 주식을 팔고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근데 그걸 또 버텨내야 제 같은 경우는 그걸 버텨내고 모았을 때 큰 돈을 벌었지 않나 생각합니다. 이걸 해서 계속 달콤한 맛을 보고 또 이게 계속 어떻게 보면 한번 성공한 거를 컨트롤 C, 컨트롤 V만 하면 되는데 근데 대부분 다가 이 컨트롤 C, 컨트롤 V를 안 하고 내만의 기법을 만들어가지고 안 하고 대부분 다가 남 얘기 듣고 방송에 나오는 사람 듣고 누구 얘기 듣고 제 얘기도 들으면 안 돼 사실은. 자기만의 기법을 하나 만들어라. 항상 남들이 보지 않을 때 기회가 있고 남들이 박수 칠 때는 시합폭탄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대표님 오늘 사실 너무나 귀중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시청자분들께 끝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. 저는 올해가 아마 이런 이벤트가 상당히 많아서 여러분들이 또 부자 될 수 있는 뭐 큰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부자TV 구독자들 맨날 좋은 정보를 많이 들으시니까 이번 기회에 올해에 또 큰 돈을 한번 버시고 또 올해는 또 갑진년이잖아요. 값진 한 해가 되시고 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자신한테 투자를 하셔가지고 자기가 좀 더 여유롭고 즐겁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미리 만들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뭐 물론 투자에 대한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한테 투자하는 거고 또 건강관리나 또 자기가 또 뭐 이런 워라밸이나 뭐 이런 것도 지키고 하는 것들도 자기 자신에 투자하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자신한테 잘 투자하십시오. 그로 인해 여러분들 다들 부자 되시길 함께 또 응원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슈퍼게이미 배진환 대표님 또 어렵사리 모시고 귀중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. 일단 대표님 나와주셔서 다시금 감사드리고요. 오늘 좀 나눠주신 말씀 최대한 또 잘 참고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도 굉장히 또 값진 한 해 만드시길 바라며 응원하며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행복 되세요.
아마 많은 분들께서 공부 보따리 어떤 게 들어있는 거야 궁금하셨을 텐데요. 제가 직접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니까 여기 처음으로 제 사진이 있네요. 이게 포토카드인데, 자,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저의 또 새해 인사 카드와 함께 강의를 어떻게 시청하시는지에 대한 방법 안내까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 2024년 고급 다이어리 이렇게 또 함께 있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다이어리와 투자 노트 적을 수 있게끔 특별히 제작한 펜도 들어있네요. 그리고 제가 가장 기대하고 야심차게 준비한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투자를 돕기 위해 만든 투자 기록 노트가 이렇게 있습니다. 보시게 되면은 나의 투자 원칙을 정리하고요. 그 다음에 월별로 나는 어떠한 목표와 그리고 어떠한 투자를 할 건지, 그 다음 뒤로 가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드리는 Why, How, What 순서대로 여러분들 스스로 특정 산업, 특정 기업을 공부하고 분석하고 투자할 때 있어서 이 산업이 왜 중요하며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잡고 실질적으로 관련 기업들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투자로 활용할 수 있게끔 페이지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담아놨습니다. 24년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공부하고 투자할 때 있어서 이 투자 노트가 엄청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대망의 수빈쌤의 행투학개론 교재입니다. 이 교재는 저의 실질적인 강의를 기반한 교재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함께 필기하고 꺼내보고 할 수 있게끔 만든 거니까요.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수빈쌤의 공부 보따리가 교재, 노트, 그 다음에 포토카드, 펜, 다이어리까지 이렇게 한아름 구성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구매하신 분들께는 딱 보따리로 갈 거니까요. 구매하신 분들 기대해 주시고 아직 구매 못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.